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국내 라이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소울로보틱스가요, BMW 계약한 데 이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3사의 자율주행 및 자동주차 솔루션 공급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유통 과정에서 연간 수천억 원 절감할 수 있는 라이다를 기술 기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강자들이 즐비한 라이다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유럽 완성차 업체와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자동주차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 SENSR-S 플러스는요, 라이다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등 제한된 구역에서 무인으로 자율주행과 자동주차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운전자 없이도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주차장으로 자율이동,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요, 사실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라이다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솔루션은 다양한 라이다와의 호환이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또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가 다르더라도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 포함해서 이 솔루션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차량이 생산돼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는 평균 6.7개 주차장을 거쳐 간다고 합니다. 주차장 곳당 차량 이동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약 $50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이 구매 후 소비자 전달되기 전까지 $335, 약 36만 5천 원에 들어간 셈인데요. 이 서울 로보틱스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10분의 1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대 기준으로 6억 7천만 달러에서 6,700만 달러 줄이면서 6억 300만 달러, 6,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르노 삼성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차, 바로 순수전기차 SM3 ZTE를 단종을 한다고 합니다. 판매는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SM3 ZTE 자리를 대신 현재 르노 조회가 대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이 사실 올해 12월 기준으로 판매 대수가 7,371대라 하고요. 2013년 7월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후 첫 구매자 인도는 같은 해 1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법인 고객 판매로 LG화학 및 LG그룹이 업무용 및 카시어리 용도로 보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출시 2년 만에 지난 2015년 11월에 까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또 이제 전기차 확장 및 전기 택시 보급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르노 SM3 GT가 사실은 르노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전기차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했던 했고, 또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켓으로 완속과 급속 충전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충전이 쉬웠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배터리 급속 교환 시스템을 채용해 택시와 카시어링 서비스 등 전기차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에는 1회 주행거리가 135km에 머물렀던데요. 사실 2018년 개선형을 통해 213km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나, 니로, 소울 부스터 EV, 테슬라, 리프 등등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종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인데요. 국토교통부가요. 자율주행차는 재산이나 동물보다 인명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며 사고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발표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제도화를 어렵게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 연구 및 의견 수렴을 등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요, 자율주행차가 인명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심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동물이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되는 동시에 이제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거는 이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안도 역시 이제 정보를 또 공유해야 한다, 사고나 등등 검증 절차에서는 공유를 해야 한다는 또 권고안이 담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마련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2022년 7월에 시행 목표로 해 사이버 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보안 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연구원 내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현재 내년부터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4 제작 및 가이드라인도 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개.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한 가지 더 정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를 사실은 반납 의무가 있죠. 사실 국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폐배터리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의무였는데 이 규정이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환경부가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또는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 폐배터리 반납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터리를 이제 소비자가 전기차를 샀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죠. 신청을 하면 국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제 폐차 시에 이제 폐 배터리를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기업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에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지난 10월 22일 전기차 배터리 반납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된 만큼 이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제 배터리를 재사용에 위한 실증 특례 관련 세건을 또 통과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렌터 사업도 민간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폐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사용 사업이 조금 더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좀 더 활발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제 중간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기업의 재사용 및 폐배터리를 구입을 하고 싶으면 정부를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폐차를 하게 되면 그 폐배터리는 민간이 구입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간소화되고 더 빠르게 한다는 점을,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환경부 이야기입니다. 환경부가요 350kW급의 초급속 충전기를 내년부터 주요 거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을요 환경부에 따르면요, 새 초급속 충전기는요 기존에 설치한 100kW급의 급속 충전기보다 3배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80%를 충전하는데 100km는 1시간, 350은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환경부는요,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한 곳에 충전기 한 개를 설치하는 독립형 완송기 충전기 외에도 콘센트형, 가로등형 완송 충전기를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아파트 주차장에는요
220V 콘센트의 과금 기능을 담은 콘센트형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또 주택가에는 가로등과 충전기를 결합한 가로등형 충전기를 설치하고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과 연계 운행을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광주형 일자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내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탄생한 자동차 회사로 현대차, 광주광역시, 광주은행 등이 합작 설립이 되었죠. 근데 업계에 따르면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요, 이 회사 광주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소형 SV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모터스는요,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로 판매는 현대자동차가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광주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0만 대의 소형 SV를 생산하는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고요. 내년 4월에 완공이라 하고요.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요, 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요, 사실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사항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신생 합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데 배경이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판매가 사실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쌍용장도 그렇고, 쌍용장도 티볼리 에어를 아예 홈쇼핑에서 공개를 했고, 또 BMW는 샵 온라인으로 현재 판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르노 삼성차도 신차 XM3를 출시하는데 이제 네이버에서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했는데 사전 계약이 6천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일찌감치 온라인으로만 차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하고 결정이 빠르게 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하는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 바로 최근에 발표가 됐죠. 정부가 이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는 이 개소세 인하 정책은요, 사실 이제 2020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자동차를 구매 시기를 두고 소비자들은 현재 계산기를 조절했겠죠. 그래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이 한다 하고요. 세율은 5%에서 30% 인하된 3.5%로 동일하다 하고요. 단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제네시스 GV70의 2.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예를 들어보면요, 개소세 5% 기준으로 하면 4,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하분을 반영할 경우엔요, 4,791만 원으로 8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사거나 내년에 사더라도 차이는 별로 없는 셈이죠. 그치만 풀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에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3.5 터보 풀 패키지를 정할 경우에는요,
현행 5% 기준 7,550만 원이고요. 이나분으로 3.5% 적용 시에는 138만 원에 할인된 7,412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7,450만 원의 점인지죠. 즉 말하자면 비싼 차일수록 더 할인이 된다는 점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딱 채워서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토트렌드는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링 구독, 팟빵과 팟캐스트 구독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